안녕하세요. 장외주식 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주식은 밥이다에서 이제 장외주식 사관학교로 인사드립니다. 대학이 아닙니다. 사관학교처럼 철저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자신감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송영주 소장님과 민성컴퍼니의 권근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관학교 열었는데 임하시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단단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관학교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어렵겠지만 저희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관학교에서 같은 생도로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여기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제일 떨려요. 이렇게 그렇죠. 소영주 소장님처럼 20년 이상 장외주식만 다룬 전문가도 계시고 또 실제로 기업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이런 권근태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주식의 주자도 잘 몰랐던 생초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것저것 사관학교 초보로서 단단히 임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사관학교 기업 정보를 알아가면서 장외주식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토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TMX 소프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음, 이 TMX 소프트 사실 이름도 생소한데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대표이사는 김종철 대표이사로 계시고 설립은 1997년 6월에 됐네요. 또 업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이 TMX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 TMX가 어떤 뜻인지도 사실 생소해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TMX 소프트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MS라든가 오라클 또는 IBM 네. 이런 회사들과 같이 경쟁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TMX 소프트는 국내 대표적인 토종 시스템 회사로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티메로라고 하죠. 네. 티메로는 오라클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드레이어 제품인 제우스 역시 IBM, 오라클과 또 경쟁하죠. 이런 글로벌적인 회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토종 시스템 회사입니다. 네. 이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장외주식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라도 이 회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그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TMX 소프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그 리호스팅 관련해가지고는 점유율이 거의 국내 업체 중에서는 1위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포션이 있는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업체다 보니까 어떤 그 영업 마진율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아무래도 좀 높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호스팅 서비스라든지 서버와 관련된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뭐 뒤에 또 설명 한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말한 대로 지금 한국의 그 소프트웨어 시장의 시장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오라클이 한 11% 정도, IBM이 6.20, ASP가 한 4%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TMX 소프트가 한 2.50% 정도 그 차지하고 있죠. 네.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 정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특히 얘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정말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말한 대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하나 큰 글로벌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비교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TMX 소프트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뭐 네. 장점은 약점이라면 저는 R&D 투자가 전년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야만이 그런 아까 말한 오라클이라든가 IBM, MS하고 좀 대적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전년도 재무제표 형태를 봤을 때 과연 그 연구개발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네. 좀 찾기 좀 어려웠고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단기와 장기 부채입니다. 네. 장기와 장단기 부채들이 높다 보니까 이자가 거의 1년에 한 42억 정도. 이자가 42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자 비용이 40이면 연구 개발비는 없으면서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보면 한 319억. 근데 장기가 한 600억. 합쳐서 장단기 차입금 한 919억. 거의 1000억에 육박하거든요. 이게 그 이자 비용을 간단하게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네. 봤을 때 한 42억이면 차입금 이자율이 한 4%, 4.57%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비용을 합쳤을 때요. 근데 이게 봤을 때 지금의 기업 가치로 보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기업 가치가 주당 한 42,000원을 잡았을 때 한 5천억 정도 네, 5천억 되죠.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올 하반기 상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TMX포트가 하반기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TMX포트 정도는 단기 순이익 한 200억 정도 올리고 네. 펄을 한 35 보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전체로 높게 봤을 때, 아주 좋게 봤을 때요. 네. 한 7천억 정도 예상하니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이렇게, 뭐, 개인적인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52,000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투자하면 한 10,000원 정도는 이익을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현재가에서 한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오버슈팅. 오버슈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소장님, 사실 제가 이 책도 사서요. 음. 장외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예. 보니까 소장님께서 예. 이 상식 투자론에 입각해서 멀리 내다봐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예. 이 상식 투자론이 뭐냐? 또 소장님 쓰시기로는 일반인의 안목에서 이렇게 그렇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미래 가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가 기업 정보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권 대표님도 장점 말해주시고 또 반대로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복잡해요. 어떻게 그렇죠. 먼저 풀어나가야 이 자세하게 말씀해주신 개인적으로 것들을 TMX 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 네. 소프트웨어 시장의 그 확장성이거든요. 네. 그 OECD 주요국 중에서 클라우드 도입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클라우드 도입률은 핀란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65% 정도. 그다음에 스웨덴이 57%,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12.9%예요. 네. 상당히 낮죠. 확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워낙 MS의 시장률이 높다 보니까 네. 국내 이제 기업들이 왜 TMX를 타냐면 토종 기업이지만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실력도 기술이 뒤지지 네, 않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네.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있잖아요. 네. TMX를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면 실은 우리가 MS에 지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TMX가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자세를 네. 보이는데 다만 아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글로벌적인 기업들하고 대적하면서 R&D 투자 금액이 전무하다는 것이 그게 좀 마음에 계속 걸리고 있는 거죠. TMX 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단기순이익, 퍼 등등도 좋은데 저는 이제 그 앞으로의 향후 발전성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조금 더 찍자면 이게 아마 소장님도 아마 수긍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회사가 상장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네. 상장이 되는 거는 어떤 경영진들의 어떤 의지의 그렇죠? 문제인 거지 어떤 회계, 어떤 재무라든지 기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논할 반박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이 회사가 상장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상장이 돼서도 과연 향후 그 주식 상장의 안정성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이제 이게 크라우드 B2P 업체거든요.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런 알 수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맞죠, 일반적으로 맞죠. B2P 업체고 호스팅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들은 안 만나는 예, 일이죠. 일반 어떤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페24 같은 그렇죠. 그걸 통해서 쇼핑몰 그렇죠. 이제 호스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일반 이런
쇼핑몰 이런 거보다는 이 티맥소프트는 이제 B2B 업체에다가 이제 시스템, 메인 프레임이라든지 이제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제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앞에 그 뭐 백엔드라든지 프론트엔드 이런 그 서버를 그 호스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또 그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구글이 방향이 이제 게임 자체를 컴퓨터 사양과는 관계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게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겠다. 소위 말하면 개인 PC는 하나의 그냥 화면을 송출해주는 모니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버단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방침이거든요. 그런 세상이 되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서버에서 연산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물론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나야 되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보안 문제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보안 문제도 아마 있어야 되고 그거를 유지 보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어떤 비용들을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거는 일단 착취를 한다고 치면 앞으로 이 시장 확장성이라든지 과연 수요 그리고 티맥소프트가 매출 증대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은 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네. 티맥소프트는 애형 성장이 느린 이유가 가장 큰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IBM, MS, 오라클 말만 들어도 이런 다국적 기업들하고 이게 티맥스가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이 붙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외형적인 글로벌 강자들하고 싸우고 있지만 가장 큰 건 약간 장단기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IPO를 통해서 부채를 좀 줄이고 RMT를 좀 눌린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박대현 회장님께서 티맥스 2030년까지 매출액을 100조를 달성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100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토종 소프트웨어 회사가 잘 되면 좋죠. 티맥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DB죠. 미드레이어는 MW, 운영체계, OS, 클라우드 이걸 합쳐서 매출액은 100조를 2030년에 달성하고 현재 티맥스 데이터와 티맥스 OS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하고 우리 그 티맥스 소프트는 국내 시장에 상장하면 올 하반기 목표를 잡고 있죠.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박 회장님께서.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그 대상자들, 싸우는 대상자들이 워낙 강자다 보니까 그 틈 바구니에서 과연 얼마만큼 시장의 점유율을 넓힐 건가. 이것은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도겠죠. 그렇죠. 아까 말한 우리가 B2B 회사,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개인들이 가서 티맥스 회사를 뭐 산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도 있잖아요. 티맥스 소프트를 많이 활용해 준다면 티맥스의 그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안에도 있잖아요. 100조 달성은 그냥 허상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이런 티맥스 소프트의 그런 뭐 100조라든지 이건 뭐 목표의 어떤 구호일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그 모멘텀까지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 가능은 하느냐? 그건 충분히 뭐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 대신에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기 보니까 원자재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곧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MS 보면은 뭐 유능한 어떤 그런 프로그래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에도 아까 주코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얼마나 고급 인력을 말 그대로 데려올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결국 또 그게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현재 티맥스 소프트의 주주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주 구성을 봤을 때 좀 우리 의아스러운 게 이게 지금 현재 자본금이 64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64억에 액면가 500원짜리 총 발행수익이 한 120만 주 정도? 1200만 주, 1280만 주 정도 되죠. 1300만 주를 보고 있는데 주주를 봤을 때 기업이 안 보여요. 그죠? 기간이 안 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 회장님이 주식을 한 100만 주를 매각했죠. 매각해서 들어온 사모펀드 외에는 지금 현재 박대현, 박사면, 박용원, 박명애 이게 형제들이죠. 형제들 중심과 그다음에 정지은, 정혜연 친인척 중심. 거의 친인척 중심과
TMX 데이터 특수관계법인이겠죠? 네, TMX 데이터 등록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소액 주주가 거의 40%가 육박됩니다. 네. 그죠? 네. 39.74%다. 이것은 주가의 상승에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라고 하죠. 공모를 할 수 있는 수량 자체는 아무래도 적을 수가 있겠죠. 네. 이미 그렇죠. 장외 주식 시장에서 이미 소위 말하면 주식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공모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공모 경쟁률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있지 그럴 수가 않을까. 있겠죠. 왜냐면은 뭐 어차피 그러니까 소액주주 300명 이상은 일단은 채워졌고요. 상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건들은 뭐 완료가 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금 보니까 주관사가 삼성증권이랑 국민 KB인 것 같은데, 네, KB증권 손잡고 가죠. 예, KB랑 네. 삼성증권이 이제 주관사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주관사에서 얼마만큼 이 밸류를 잡고 공모를 흥행을 시키느냐, 이제 그 부분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실은 우리가 KB증권은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아이투 시장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삼성증권은 치고 나가고 있지만 NHN 투자증권하고 삼성이랑 한투 예. 이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외되어 있던 KB증권이 하반기에 KB증권 손잡고 코스닥에 가는 TMX소프트를 좀 한편으로 그 공모가를 과연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KB증권 관계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TMX의 순항은 무난하게 상당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기업들이 또 키워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올 하반기에 코스닥 상장을 기획하고 있는데 워낙 좀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네, 큰 덩치가 기업이고 큰 기업이라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TMX 소프트의 상장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점과 뭐 장점 양분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단점도 공존해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대로. 또 한편으로 장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그 매출 성장률이라는 걸 봤을 때는 있잖아요. 시장의 형태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요 근래 좀 약간 반등하고 있죠. 한 43,000원까지. 예, 맞습니다. 전주에 한 1,000원 정도 올랐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하반기 코스닥 심사 청구를 하고 예. 승인이 났을 때는 충분히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장할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사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제 말 믿고 샀다가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요. 예.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장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해서 좀 우리가 뭐 100%는 아니지만 기존의 어떤 상장되는 회사 동종업계 회사를 좀 비교를 하면 조금이나마 그렇죠. 뭐 더존비전도 더더비전도 있지만 카페24 같은 예, 경우도 예. 이제 근래 그렇죠. 들어서 상장한 회사니까 네, 카페24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스팅 예.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한 5,800억 밸류입니다. 5,800억 밸류인데 뭐 2019년도 1사분기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3.91%. 근데 지금 이제 TMX 소프트가 1사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 나왔거든요. 네. 17.7%.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영업이익률만 그렇죠. 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 카페24의 지금 현재 주가가 62,400원에 밸류가 5,800원이니까 뭐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단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충분히 상승 충분히 여력은 있죠. 상승 여력도 있고 그렇죠. 예. 밸류가 뭐 그렇게 낮다라고 지금 고밸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무리한 지금 부분이 있다. 그렇죠. 충분히 네. 오버슈팅을 기대할 수는 있다. 그렇죠.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이 정도로 선전하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맞습니다. 없죠. 없고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을 뭐냐고 묻습니다. 네, 이 조화는 아무리 가까이 가서 봐도 상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맞습니다. 생화는 우리가 농부가 꺾을 때 상처가 있고 네. 또는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는 집에 꽂을 때 생화는 상처가 있지만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TMX부터가 2009년도에 한번 상처를 입었죠. OS 우리가 그 당시 MS를 잡는다고 네. OS를 출시했다가 실패하면서 어카웃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카웃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처났지만 더 아름답게 기업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소프트웨어 강국의 힘을 갖고 TMX 소프트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처가 있는 회사지만 그 상처마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에 들어가도 충분히 앞서 뭐 카페이스다 단순 비교를 해봤지만 비교해봐도 상승성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장현식 사관학교를 처음에 오픈하면서 네. 첫 종목으로 팀엑스포를 선택한 뭐냐면 이렇게 좋은 회사도 시장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은 네, 맞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우리 장현식 사관학교에서 1호 종목으로 그 팀엑스포를 선정한 이유는 그만큼 단점도 있지만 우량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선정했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냥 오늘 첫 기업이 팀엑스 소프트라서 무조건 그냥 여기 투자할 것 같아요. 뭐 세마 조합이 네. 절대 네. 무조건 네. 투자는 하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네. 그렇죠. 좀 따져보시고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물론 자료는 저희가 뭐 다트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다 근거로 했기 때문에 숫자라든지 그 부분께서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맹신을 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투자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가미하면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러나 확실한 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좋은 회사라고 하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KB증권과 기본적으로 팀엑스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모예정가, 네. 공모 확정, 네. 기관들이 참여 확정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 주식을 조만간 올 하반기에 만나볼 것입니다. 네. 만나보는데요. 비상장 주식이 상당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무섭고 힘들지만 때로는 신중히 접근하면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어떤 인베스터, 어드바이저 안내자는 됩니다. 네. 안내자는 되지만 그다음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저희가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그러나 그걸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선택과 의지로서 있잖아요. 네.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관학교 처음에 임한 생초보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기업의 이 미래 가치를 좀 알 수 있을까? 용어들만 복잡하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기업 내에서 뭐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R&D 투자가 또 부족하다는 부분도 지적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막 얽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종합 상자도 네.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 상자입니다. 종합 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면 얼마나 이 그렇죠. 돌을 닦아야 될까? 맞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초보 같은 사람들은 네. 어떤 것부터 좀 공부하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초라고 해서 우리가 알파벳 단계.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장은 큰 스승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장 인류에 있는가 아니면 네. 하향 산업인가를 보는데 네,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장 산업이죠. 네.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네. 시장의 형태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제품들을 과연 쓰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팀엑스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이유는 뭡니까? 좋은 기술에 좋은 가격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해외 매출도 점차 늘고. 그렇죠. 해외 매출 좀 늘고 있다. 이 회사는 걸음마 단계에서 힘들었지만 또다시 한 걸음을 또 딛고 성장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뻐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이거 비상장에서 투자할 첫 번째 과정.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그에 부합한 회사인가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팀엑스 소프트가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장현식 사관학교 첫 종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큰 흐름을 잡아주시니까 네. 초보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 성장 미래 가치를 보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지는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초보부터 또 고급 이미 전문가인 분들까지 꾸준히 인내로 분석하면서 임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기업 정보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 사관학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